예, 오늘의 모닝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휴장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관망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죠. 전반적으로 좀 매도가 나오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PC 지표가 양호하게 나오는 등 주요 지표들은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 흐름 자체가 뭐 바뀌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한국 관련 지표는 부진했습니다. 뭐 야간 선물이나 MSCI 한국 지수, 특히 반도체주들이 하락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부진한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어쨌든 대형주들 쪽에 계속 노이즈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또 중요한 지지선이라서 여기서 이제 회복이 될지 또 밸류업으로 극복이 될지 이 부분 살펴봐야겠습니다. 우선 미증시는 뭐 다 빠졌고 러셀 2000은 강보합 정도 됐거든요. 그 대형주 쪽에 매도가 많이 나왔다라는 건데, 근데 시장 전체적으로도 그 휴장이잖아요. 미국의 휴장, 그다음에 이제 반나절만 열리고 뭐 이런 구간으로 넘어가서 사실상 연휴로 보거든요. 미국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뭐 전체적으로 뭐 올라간다 내려간다 이런 거보다는 좀 관망하는, 업종별 등락폭도 그렇게 크지는 않았잖아요. 뭐 그 기술주들이 엔비디아 하락하면서 1% 넘게 업종 지수가 빠진 거 이외에는 뭐 업종별로 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서 그렇게 크게 올라가고 내려가고 그 정도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휴장 앞두고 좀 쉬어가는 그런 분위기였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그런데 이날 이제 중요한 지표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 지표 해석에 따라서 시장이 크게 움직일 수도 있었는데 예상치에 거의 부합하게 나왔어요. PC 소비 지출 물가, 이거는 이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생산자 물가는 이마트로 치면 물건 공급하는 단가, 이게 생산자 물가고, 거기에 라벨 딱 붙여가지고 판매하는 단가가 소비자 물가고, 이제 소비 지출 PC 물가는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쓰고 나오는 돈, 이걸 이제 PC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물가가 올라가든 내려가든 사람들이 얼마나 돈을 쓰느냐, 이걸 가지고 이제 물가로 삼는 데이터인데 예상치에 부합했어요. 그러니까 전년 대비 뭐 근원이나 뭐 헤드라인 전부 다 예상치였고, 전월 대비도 예상치에 부합한 0.3, 0.2. 근데 이제 지난달보다 조금 튕겨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물가가 잘 빠지다가 최근 들어서 좀 정체되고 있구나 이런 느낌을 좀 주는 거죠. 그러니까 금리를 팍팍 내리지 않고 점진적으로 내리겠구나 이런 분위기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뭐 경제가 나쁜 것도 아니에요. 개인 소득보다 개인 지출, 소비 지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면 지출, 소득 전부 다 증가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경제는 되게 잘 돌아가고 있다. 그리고 이제 고용도 신규 실업수당 청구, 이거는 이제 사람이 일을 그만두게 돼가지고 실업수당 주세요라고 이제 청구하는 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보시면 계속 내려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줄어들고 있다라는 거는 이제 직장 그만둔 사람들이 줄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미국의 경제는 상당히 좋아지고 있다. 그런데 조금 아쉬움이 있다면 물가 하락이 여기서 좀 멈칫하고 있어서, 여기서 이제 멈칫하는 속도에 따라서 금리 인하가 이제 뭐 매 분기마다 될 거야, 또는 뭐 매 회의마다 될 거야, 이런 분위기에서 한 번씩 건너뛰면서 천천히 금리 인하가 진행이 되겠구나, 뭐 이런 분위기가 나오게 된 거죠. 근데 어쨌든 미국 경제 좋다라는 거니까 뭐 증시가 확 빠질 그런 이유는 아닌 거죠. 근데 어쨌든 지표 나오고 나서 국채금리 뭐 막판에 좀 올라오긴 했습니다만, 이제 국채금리 전반적으로 좀 내려가는 이제 그런 추세는 유지가 되고 있고, 그 다음에 달러 인덱스가 오늘 되게 많이 빠졌어요. 이제 107이 굉장히 중요한 저항대였는데 106까지 뚝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어제 차트로 보여드린 게 그 달러 인덱스가 대체로 12월에 좀 내려가는 그런 경향성이 있다고. 근데 이 경향성이 이번에도 재현되는 건지는 알 수는 없는데, 어쨌든 다행히도 달러 인덱스가 좀 내려왔다. 이 부분은 좀 긍정적인 평가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보면 시장의 불안은 완전히 해소됐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게, 이게 이제 구글 트렌드, 그러니까 구글에서 검색하는 거 키워드별로 보는 건데, 관세가 갑자기 확 올라왔어요. 저 보라색으로 갑자기 보라색 영역이 되게 넓어졌잖아요. 관세에 대한 검색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반면에 뭐 인플레이션이나 뭐 일자리라든가 일자리 부족 뭐 하여튼 등등의 어떤 이런 이슈도, 원자재 뭐 이런 것들은 영역이 되게 좁아졌죠. 검색량이 줄어들었는데 그냥 관세가 확 늘어나고 있다라는 점.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이거는 좀 의식을 하는 거고, 트럼프 말 한마디에 시장이 흔들리고 있다라는 것도 보여주는 대목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주요 증권사들 보면 대부분 다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블랙록에서는 이거 위험 자산에 부담이 된다. 골드만삭스에서는 캐나다에서 넘어오는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그 비용이 올라간다. 그러니까 시티에서도 인플레이션 압박하는 행위다.
맥커리에서는 이거 사실상 미국 제조업에 대해서 관세 부과하는 거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관세 부과할 것 같지는 않은데, 그대로 부과할 것 같지는 않은데, 이런 분석이고, HSBC에서도 트럼프한테 그냥 관세라는 건 그 비즈니스 차원에서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대로 실천될지는 몰라. 근데 이게 말 바꾸면 그렇게 하면 경제 안 좋아, 이렇게 이제 트럼프한테 경고를 보내는 건데, 이게 뭐 트럼프가 그 경고 받고 반응할지는 모르죠. 근데 어쨌든 증권사들은 일제히 좀 증시에 안 좋을 수 있어, 경제에 안 좋을 수 있어, 이렇게 경고를 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식시장이라든가 전체적인 어떤 관련된 주식시장 주변 어떤 코멘트들을 보면 JP모건은 6,500, 원래 JP모건이 굉장히 보수적으로 제시했던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약세장. 왜냐면 이제 그 마르코 콜라노비치가 약세론자였잖아요, 한때. 그래서 근데 이 사람이 퇴사하고 나서부터는 바꿨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 6,500까지 올라갈 거다, S&P 500 기준으로. 그래서 AI 모멘텀이 살아있고 경제가 양호하고 규제가 완화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좋아,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러니까 바클레이즈에서 이제 대선 이후 미국 주식시장에 자금이 엄청나게 유입되고 있는데, 그 11월에 글로벌 증시 자금이 1,020억 달러 들어왔는데 미국이 1,900억 달러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빼면 유럽은 나간 거죠. 미국만 들어오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LPL 파이낸셜에서는 추수감사절부터 연말까지 평균적으로 1.8% 올라간다. 근데 상승 확률은 70%. 일반적으로 6주를 평균치 내보면 1% 오르고 상승 확률이 63% 정도인데 이거보다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연말까지 증시는 더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근데 어쨌든 미국 쪽으로 자금 유입은 엄청난가 봐요. ETF 이런 거 보면 뭐 자금이 굉장하게 유입되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그냥 미국만 좋겠다. 이게 제가 사실 다른 차트 보여드리려다가 약 오를까봐 이제 말았는데, 어쨌든 미국은 자기들끼리는 신났어요. 예,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징주로는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 이후에 계속 내리고 있죠. 그래서 오늘 장중에는 131달러까지 빠지기도 했다가 이제 낙폭을 그나마 좀 줄였는데, 200일선에서 딱 지금 걸려 있거든요. 이게 더 빠질지 이거 좀 봐야 될 겁니다. 근데 이렇게 빠지게 된 거는 뭐 관세, 중국 수출 규제 이런 것들 있고, 델하고 HP가 실적을 냈는데, 여기서 이제 실적 가이던스를 좀 보수적으로 제시했거든요. 근데 여기가 이제 또 엔비디아 칩 가지고 이제 서버 투자하고 뭐 그래야 되는 업체들이라, 이제 관련된 업체들이라, 여기서 이제 실적이 또 부진하게 가이던스 좀 보수적으로 제시하니까 거기에 대한 영향을 좀 받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반면에 이제 소매업체들, 뭐 타겟이나 달러트리라든가 이런 기업들은 괜찮아요. 근데 이게 사실은 되게 모순이에요. 그러니까 관세에 대해서 정말 부과할 거라고 믿는다면 앞서 보여드렸던 국채금리가 올라야 맞거든요. 그리고 관세 부과하면 제품 판매되는 소매 제품 가격이 올라가니까 여기에 대한 부담도 있어야 되는데, 이게 미국은 관세하고 상관없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말은 뭐 관세 어쩌고 하는데 종목들 움직이는 거 보면 이제 보조금 논란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반도체가 빠지긴 하지만 정작 업종들로 보면 관세 그렇게 신경 안 쓰는 것 같은데, 이런 느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은근하게 올라오는 게 모더나 같은 제약주들, 뭐 오늘도 모더나라든가 뭐 길리어드 사이언스라든가 이런 제약주들은 또 은근하게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어제 그 대형주가 지수 다 뺀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두 종목이 22포인트 정도 뺐잖아요. 근데 잘 보면 전기전자 업종이 어제 4% 이제 급락했죠. 이렇게 빠진 거 말고 주요 업종별로 보면 상승한 업종도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지수가 이제 보면 지수는 약한데 종목들은 어느 정도 버티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고,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도 코스피가 20포인트 넘게, 20포인트 정도 빠지는데 코스닥은 나름대로는 선전하는. 근데 뭐 알테오젠 때문에 그런가 보다 해도 중소형주 보면 중소형 업종 지수도 별로 안 빠졌잖아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리 증시 자체는 뭐 좀 큰 재료가 나와도 일단은 종목들은 좀 버티는 그런 흐름은 나오고 있는 거는 다행스러운 대목. 뭐 이게 이제 아직까지는 버티는 건지 아니면 이제 완전히 버티는 건지는 알 수는 없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외국인들의 매매가 이번 주 들어서 25일, 26일은 1,000억 원 이하의 순매도였고, 기존에는 이렇게 돼도 순매도 1위는 삼성전자였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 하나웨어로 두산 에너빌리티 이런 종목이었어요. 근데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매도 규모가 커지니까 삼성전자가 순매도 1위 종목으로 갑자기 확 올라왔죠.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중장기적인 어떤 자금보다는 단기성 핫자금들만 좀 매도했다, 이제 참았다, 뭐 이게 좀 반복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외국인들 매도 매도 사이클 피크는 좀 지나간 것 같긴 한데, 그때그때 뉴스에 따라서 한 번씩 이렇게 대형주 좀 때렸다가 쉬었다, 이런 어떤
자금, 또 외국인들 선물 동향에 따라서 또 연동되는 어떤 자금이 좀 일부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추세적인 매도는 아닌 것 같고 좀 산발적으로 때렸다 말았다 해서 이제 시장이 불안정한, 제가 이제 그런 표현을 했잖아요. 반등하다가 눈치 보다 지금 이제 그런 형태의 장이 좀 이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좀 종목들별로 보면 알테오젠이 어저께 거래 대금이 좀 줄고, 그리고 변동성이 좀 줄어들었거든요. 캔들의 그 주가 차트에 어떤 사이즈가 줄어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저런 흐름 나오는 게 제일 좋죠. 지금으로서는 거래 대금 줄어들고 이런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는지 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이제 에코프로비엠 같은 2차 전지가 올라가다가 조금 주춤거리는 그런 모습이 나왔거든요.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건 자금이 계속 돌고 있다. 근데 2차 전지가 쉬니까 어디로 갈까 봤는데 다시 또 알테오젠 같은 일부 제약주 쪽으로 가는 그런 모습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러니까 시가총액이랑 이런 규모 감안해 볼 때 제약 2차 전지 반도체 요 안에서 이제 돌 가능성이 있거든요. 반면에 이제 완전히 저점 깨고 내려가 버린 게 HBM 관련된 종목군들, 예, 뭐 보조금 논란이라든가 이런 것도 중국 수출 규제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이제 관련된 종목이 많이 빠졌죠. 그러니까 추세적으로도 조금 추세선이 깨지는, 그러니까 고점과 저점이 낮아지던 그런 추세선 하단에서도 깨는 그런 모습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이 좀 돌아서게 되는지 볼 필요가 있고, 반면에 이제 또 성광밴드 같은 피팅주들, 뭐 엔터주들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는 추세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올라가는 종목, 내려가는 종목 이렇게 딱 갈리잖아요. 근데 이게 어느 순간 되면 반대로 뒤집히는 시소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들의 역곡관계, 성과금밴드가 빠지네? 그럼 어디로 가나 빨리 찾아보고, PSK 홀딩스가 올라가네? 그럼 어디가 빠지기 시작하지? 이렇게 좀 시소관계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주목을 해봐야겠습니다. 자, 요약을 해보면 지금 그 보조금 지급에 대한 논란 때문에 빠졌는데 어저께 하이닉스가 밸류업 관련된 그 배당 늘리겠다 이런 내용들이 나왔잖아요. 이걸로 과연 커버가 될 거냐 이런 것들을 좀 주목해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달러 인덱스와 금리가 하락한 거는 우리 증시에는 다행스러운 대목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여기에 좀 반응이 될지, 제가 어저께 이제 그 우리 증시는 달러 인덱스의 방향하고 되게 이제 좀 반대로 간다. 그래서 달러가 빠질 때 우리 증시가 유리한. 근데 오늘 일단 뭐 한국 관련 지표가 빠지긴 했는데 환율이 피크가 된다라고 했을 때 외국인들의 선물이 매수로 바뀌게 되는 그런 계기가 있거든요. 좀 볼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대형주들, 일단 2차 전지가 이틀 전까지 올라갔었고 어저께 제약이 올라갔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군들이 계속해서 회복을 보일 수 있겠느냐. 그 다음에 이제 좀 지지선에 위치한 종목들, 예를 들면 SK하이닉스 같은 경우가 이번 상승 국면에서 이제 크게 봤을 때 조정 이후에 이제 지지가 되는 자리는 60주선. 예, 그러니까 60주선은 이제 52주가 1년이잖아요. 그래서 1년 추세, 1년 동안 좋았던 어떤 하이닉스의 흐름이 끊어지는 거냐, 이런 걸 가늠하는 지표로, 지점으로 보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어제로 깨져 있어요. 예, 깨져 있는 상태라서 이 부분에서 이제 좀 살아나게 되는지 요걸 좀 볼 필요가 있고, 근데 어저께 하이닉스가 그 배당금 상향하는 이슈가 나왔잖아요. 고정 배당금을 1,200원, 그다음에 1,500원으로 하고 이후에 추가적으로 올릴 수도 있어, 이런 취지의 이야기 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좀 반응이 돼서 최근에 어떤 논란이 극복이 되느냐.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최근에 뭔가 핑계만 던져주면 좀 반응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있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워낙 좀 투자들이 이렇게 좀 부담스러워하는 재료, 그러니까 트럼프발 부담스러운 재료가 있어서 이런 걸 이걸로 이제 반응이 되는지, 이게 만약에 튕겨서 올라가게 되면 투자들이 시장이 좀 안 좋아해도 되는 흐름이 맞구나, 이렇게 될 수 있는 거고, 이게 깨지면 조정이 한 사이클 정도 나올 수도 있겠는데 이렇게 될 수 있어서 좀 기준이 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좀 반응, 수급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럼 또 오늘 하루 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와 좋아요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